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2월 16일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디스 콜린슨 국민당 대표는 최근의 록다운을 이 나라를 코비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뉴질랜드인들에게 파괴적인 타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야당 지도자는 총리가 오클랜드를 다시 경계 3단계로 나머지 지역들을 2단계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성명에서 나는 사람들이 코비드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의 생계와 직업과 비즈니스들을 희생했다고 느끼며 이번이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는 힘든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국민당은 세 번째 록다운이 끼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 1월부터 국경 근로자들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신속한 예방접종 시행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만약 이번 발생이 또 다른 국경 실패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분야에서의 정부의 단점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정부는 경고를 받았으며 더 이상 실패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를 이렇게 높은 경계태세로 갖추게 한 것이 새로운 영국의 코비드19 변종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B117 변종은 해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변종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위험은 원래 코비드19보다 50%더 전염성이 큰 것입니다. B117은 몇 달 안에 영국에서 지배적인 변종이 됐으며 지금 미국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변종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것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보건국장은 오늘까지 우리는 새로운 지역사회 사례가 없는 행운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회 전파 사례에 대해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경 통제에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양성 확진자 중에 한 명이 공항 관련 LSG 스카이셰프 회사 근무자로서 이달 초 검사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보호장치 보완책으로 국경관리 근무자들에 대해 매일 침을 이용한 타액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며 뉴질랜드에서도 국경관리 근무자들에 대한 검사 보완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과 에어 뉴질랜드는 이미 이 타액 검사로 검사가 대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의 레벨 3 조치로 모든 비즈니스들이 또 한 차례의 강력한 펀치로 인한 불확실성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정부는 레벨 3와 4가 7일 이상인 경우 웨이지 서브시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경계 바로 6주 전과 비교해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레벨 2와 3 또는 4가 7일 이상 지속되고 2주 이상의 매출이 30% 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종업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2만 1,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리서전트 서포트 페이먼트에 의해서 1,500달러의 풀타임 근무자 1인당 400달러씩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검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 중인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들은 쇼텀 앱선스 페이먼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리브 서포트 스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 특성상 또는 위치상 오클랜드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미 온라인을 통해 이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워크앤인컴과 코비드19 공식 웹사이트 그리고 business.gov.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과열된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있는 듯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 매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택 매물수가 1월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릴리 스테이트에 따르면 1월 전국에 걸쳐 8,048채의 신규 주택이 판매를 위해 등록됐으며 작년 1월에 비해 10.2% 상승해 2016년 이후 1월 기록으로는 최고치입니다. 오클랜드에서는 3,139채의 신규 주택 매물이 등록돼 작년 1월과 비교해 37.4%가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이 웹사이트가 올린 최고치 신규 주택 매물수입니다. 타라나키와 와이라라파, 말보로, 오타고, 센트럴 오타고, 남섬 지역의 주택 매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스본 지역 매물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2%로 크게 감소했으며 혹스베이는 13.8%, 마누아투 왕과누이는 10.1% 감소했습니다. 타우랑가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절망적이며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앞으로 2년 내에 주택을 지을 땅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이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코오로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은 14.8% 상승해 평균 87만 6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트레이드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베이 오브 플랜트의 중간 임대료는 535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타우랑가의 주택 상황에 대한 최근 뉴질랜드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타우랑가의 주택 부족은 2022년까지 거의 1,000채에 육박할 것이며 이러한 부족은 2025년 5,000채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테투무와 타우리코 웨스트 두 지역에 개발을 맡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2년 내에 타우랑가는 주택을 지을 토지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관리법 절차가 느려서 수요를 따라잡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근 웨스턴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 게리 웨버 시장은 외부가 아닌 이미 개발된 지역들에서 주택 증대를 강화시키는 재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97원 7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5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74전입니다.